한 개인이 혹은 여기 모인 몇 명이 좋다고 어떤 건물이, 공간이, 장소가 영속될 수는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환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모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 마음껏 마음 편하게 제 속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날 이 자리가 이런 그 경선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옛것을 다시 되살려서 현재의 우리의 어떤 생활에 녹아있는 그런 건물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더 뜻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역, 사실 지금 여기는 이거 하나만 있지만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다시피 어느 지역이 건물 하나로 인해서 아주 활성화된다거나 갑자기 생기가 돌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중에 저는 다른 데는 다 안 좋은데 심장만 너무 튼튼해. 그렇다고 제가 건강하게 막 100m 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몇 가지 컷은 그 건축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딱 보면 오 하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같은 거죠. 음악에서는 빠바바바 하면 도레미도 몰라도 이거는 그래 들어본 것 같아 이러는 거죠. 요게 최근 모습이고 요게 예전 사진인데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미술 시간이나 예술에 관심 있으시면 바우하우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우하우스. 예술과 공학의 결합. 이것이 우리가 요새 많이들 하는 그 상업 디자인. 상업 디자인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했던 학교고요. 거기에 당연히 건축, 시각 디자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던 학교죠. 그 바우하우스는 근대 건축에도 아까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바우하우스 학교니까 기숙사가 있겠죠? 그 기숙사동입니다. 이 이미지는 건축자 책을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사진인데, 이 건물이 뭐가 특징입니까? 바로 발코니입니다. 발코니인데, 왜냐? 예전 건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발코니입니다. 막 뭔가 장식이 있고, 묵직하고, 막 용이 날아다니고, 막 구불구불한 이런 발코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갖다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근데, 당시에, 새로 활용됐던 철근 콘크리트라는 기술과,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드레일이 있어서 이게 각각의 이 방에 있는 학생들의 개인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발코니 학생들이 장난스럽게 우르르 나와서 찍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아카데미 입장의 발코니를 볼 때마다 저는 바우하우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건축을 공부한 사람은 보는 순간 그냥 머리에 베토벤 운명교향곡이 지나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하지만 건축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그때의 향수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카데미 입장이 건축적으로 바탕과 디자인과 이런 맥락이 훌륭한 건물이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근대 건축의 베토벤 같은 존재, 르 코르비지에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르 코르비지에라는 프랑스 건축가인데 이 사람의 작품은 특징은 그냥 다 이렇게 하얀색, 옛날 햇볕 사진이고 이게 현대 사진이지만 이게 카메라 조도 때문에 약간 노랗게 보이지 그냥 흰색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하얀색 덩어리, 두부 같은 건물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살기가 파리 시내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도 르 코르비제가 한 집 쭉 보면 항상 나오는 집인데 여기에 이렇게 볼륨이 탁 튀어나와 있잖아요. 물론 여기 발코니가 있는 건 더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의 박스가 건물이면서 정면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근대 건축의 바이브 같은 건축 디자인에서 나와 있던 언어인 거죠, 언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아카데미 입장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건축에서는 이게 너무나 클래식한 문법인 거죠.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젯밤에는 내가 언제까지 이 아카데미 극장이 훌륭하다고 또 몇 번을 반복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100번을 물으면 101번을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건물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하는 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했던 뭐 개인적인 기업, 뭐 공동체 기업 이런 것을 떠나서도 건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의 그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가치를 설명을 드렸고 비슷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보니 인천의 아트 플랫폼이라는 곳이 훌륭하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뭐 인천 너무나 또 역사적인 그 자연분이 많은 데라 이런 지역에서 아트 플랫폼이라고 하니 이제 창작과 생성과 뭐 이렇게 체험, 향유 이런 게 한 번에 이제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허브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인데 이런 것을 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창작과 생산과 그다음에 향유가 한 번에 일어나는 그런 장소인데 이거를 우리 아카데미 극장에 어떻게 좀 접합을 해볼까 했더니 아카데미 극장 옆에 지금 빈터에 현재 공모전이 당선돼서 지어질 예정인 문화공유 플랫폼이라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그런 문화의 생산의 역할을 담당하면 아카데미 극장이 우리에게 다시 손길을 받아서 뭔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문화를 체험하는, 향유하는, 그죠? 약간 여기가 헐리우드 스튜디오라든 여기가 영화관 같은 비유로 될 수 있도록 좀 매칭을 해서 결국은 문화공유 플랫폼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이렇게 좀 확장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까 제가 좀 영속성이라는 질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가 조금 너무 이제 고리타분하죠. 뭐 투어 한 다음에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건데 그걸 우리가 한 개인이 혹은 여기 모인 몇 명이 좋다고 그 개인 어떤 건물이 공간이 장소가 영속될 수는 없어요. 영속성이라는 건 약간 집단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본, 행정, 제일 큰 건 사실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기억은 가끔씩 꺼내서 떠올려보죠. 아팠던 좋았던 남아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좀 중요도가 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라져서 점점 기억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기록을 찾아봐야 겨우 알 수 있을까 말까 기억이 있듯이 건물도 우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건물도 있고 어떤 거는 사라져도 뭐 전혀 누구도 어떤 개인에게는 집이 없어져서 힘들 수 있으나 어릴 때 살던 집이 없어지면 개인에게는 아쉬울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기 빨리 개발해서 뭐 예를 들어 도서관이 서야지 우리가 마을 잘 살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듯이 건축도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 이 아카데미 극장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10몇 년 동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만큼 원주 시민들이 여기 관심 갖고 있다는 거죠. 거의 10여 년 끝에 관과 시청이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보였고 민간 쪽에서는 훨씬 오전부터 노력이 있었고 한 명의 개인 건축 교수가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거나 어떤 이 건물을 그냥 예전에 뭐 좋았던 추억 있는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주장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펴펴이 쌓은 10몇 년간의 노력이 근데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왔던 것. 그리고 비로소 건축주까지 마음을 내서 이제 뭔가 해보려는 이 자체가 이미 이건 더 이상 두말할 나이가 없는 가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카데미 극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오늘의 포럼을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다른 누군가가 접하시게 된다면 이곳의 어떤 끝에는 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시간을 나눈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